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2편입니다. 저자는 김현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경을 쓰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먼저 심장 근육이 굳어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기가 막혀 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평소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간은 근육과 한 통속입니다. 간이 좋으면 근육도 튼튼하고 간이 약하면 근육도 허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심장 근육과 혈관이 경직되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을 내리고 가슴 답답한 것을 풀려면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직된 근육이 이완될까요? 심호흡이란 날숨을 길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중병 환자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도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면 아픔이 줄어듭니다. 한많은 여인네들이 땅이 꺼짓듯이 깊은 한숨을 쉬는 것도 날숨을 길게 하는 이런 호흡을 하면 답답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속이 상하면 심장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럴 때 날숨인 한숨을 쉬면 심장 근육이 이완되면서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이 경직되면 몸이 아픕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역시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체는 자동으로 앓는 소리를 낸다든가 한숨을 쉬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호흡은 단순히 코와 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세포, 세포 내 기관, 분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결국 DNA와 관련이 깊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즉 날숨을 길게 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졸도를 한다고 했죠. 졸도를 막는 비방은 출장식 수식관을 바탕으로 한 호흡에 있습니다. 숨을 잘 쉬면 고혈압도 내려가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가슴 답답한 것, 목구멍이 막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죠? 행복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고 불행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세상을 자기 가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발버둥합니다. 절이 싫다고 중이 떠날 게 아니라 절이 좋아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앉아있을 때도 출장식 수식관 호흡을 하고 걸을 때도 출장식 수식관 호흡을 하십시오. 선종의 대가인 달마대사를 알죠? 그는 9년 동안 동굴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달마대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흡만 했습니다. 단지 호흡만으로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달마대사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10년 가까이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서 숨쉬기 하나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수필집 감옥에서의 사색을 쓴 신영복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를 알죠. 신용복은 20년 동안,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감옥을 나왔고 웃으면서 대통령도 하고 작가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20년, 2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웃음도 출장식 호흡의 하나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항상 즐거웠겠습니까? 신용복은 박정희와 그 일당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을 테고, 만델라는 백인들을 몽땅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상해도, 호흡을 하고 속상해도 웃었습니다. 호흡하다 보면 즐거워지고, 웃다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어려움을 겪는 게 인생이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게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좋은 약이나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약효는 2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80%는 플라시보 효과, 즉 가짜약 효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많은 말기 중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어떻게 숨을 쉬고 죽을 듯 아픈 게 덜하고 물 한 모금이라도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중증 식욕부진에 시달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을 거라던 사람들이 기사 회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들은 죽음 직전에 대한산삼을 먹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산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100년 묵은 산삼, 1억 원이 넘는 산삼을 여러 뿌리 먹고도 죽을 사람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산삼을 먹고 살아나는 경우는 자주 봤습니다. 학교가 재구시를 못할 때 대한학교가 있듯 산삼이 이름만 유명한 채 재구시를 못할 때 만병통치 역할을 하는 대한산삼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살아날 거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며 병을 이겨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 100년 묵은 삼삼보다 더 효과 있는 대한산삼이 되도록 하십시오.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중풍을 맞아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연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큰 행운을 잡은 사람들과 엄청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그들이 당한 행운과 불운이 본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즉,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슴에 가득 찼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도 아랑곳 없이 밝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큰 행운이니 큰 불행이니 하는 것은 그 행운과 불운의 가운데에 호련히 서 있는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인도의 도시 바라나시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강물을 마십니다. 강물은 수백만 명의 바라나시의 시민이 버리는 생활하수로 오염되어 있고 그들이 내버리는 송장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송장 썩은 물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생명수로 여깁니다. 이곳에서는 송장 썩은 물이 산삼입니다. 인간의 관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찾아온 불치병 환자들이 이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한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도 송장 썩은 물인 겐지스강의 물을 생명수로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던 어느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단히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소용이 없는데 고스톱을 치면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밥 먹기보다는 화투놀이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는 날까지 고스톱을 치면서 고통 없이 살다 갔습니다. 화가인 어느 말기암 환자는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 아프지 않고 그림에서 손을 떼면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지휘자 본 카라야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말기 류머티즘 관절염은 가장 통증이 심한 병의 하나로 고단위 진통제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증으로 고통받던 그는 지휘봉을 잡으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화투를 치건 그림을 그리건 지휘를 하건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진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간경화 증세를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간경화의 초기 증세는 50% 이상 치료가 되는 병인데 불치병이라 여겨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한다. 포기하는 순간 그 병은 불치병이 되고 만다.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던 간암 환자가 있었다.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플로리다에 사는 50대 남자였다. 놀랍게도 그는 자기 병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열중하면서 즐겁게 살았다. 죽는 날까지 덜 아프고 기운나게 하는 처방을 구했지 추호도 암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암세포가 머리로 전이되어 뇌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경과가 좋아 의식은 또렷했으나 일절 음식을 먹지 못했다. 물도 삼키기가 힘들었다. 의사도 걱정했다. 아무리 자동차 수리를 잘 해놔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꿈꾸는 것 같은 반의식 상태에서 내가 말해준 대한산삼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해장국밥이 나타났다. 국밥을 먹고 벌떡 일어나는 영상이 선명하게 보인 것이다. 마치 꿈의 산신령이 산삼을 들고 나와 너는 이 산삼을 먹으면 기사회생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삼 자리에 해장국밥이 있었다. 그 국밥은 시래기 국밥에 매운 양념을 한 것이었다. 부인은 해장국밥을 찾는 남편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곤욕스러웠다. 그들이 사는 플로리다 주에는 국밥을 파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다. 시래기와 해장국용 매운 양념을 구할 수가 없었다. 아니 미국에 와서 국밥을 해먹은 적도 국밥 생각을 한 적도 없었다. 부인은 수소문 끝에 동포 할머니가 해장국밥을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암 수술을 받은 그 할머니는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다 토했는데 시래기 국밥만은 예외였다고 한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시래기를 가져다가 하루 세끼 오직 국밥만을 먹었다.
부인이 할머니에게 얻은 해장국밥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남편은 국밥 냄새를 맡는 순간 정신이 개운해지고 몇 숟가락을 먹자 목구멍과 뱃속이 시원하게 뚫리며 눈앞이 환해졌다. 허겁지겁 순식간에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어 치웠다.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사람이 물보다 쉽게 국밥을 마시다시피 먹은 것이다. 해장국밥은 그에게 산삼 역할을 한 대한 산삼이었다.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웰빙 식품으로 조상들의 지혜가 소복하게 담겨 있다. 시래기 덕분인지 전실암에 걸린 이 남자는 죽을 것이라는 날짜를 3년 이상 넘기고 여전히 살아있다. 주위 사람들도 시래기가 최고의 항암제라 여겨 집집마다 시래기를 수입하여 해장국을 만들어 먹었다. 40대인 이 여사는 모태 감염된 비형 간염이 있어 젊은 시절부터 몸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간경화가 왔다. 그녀는 간경화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시합에 나가고 지리산 종단, 설악산 종단을 했다. 운동 맞는 신화에 빠진 탓이다. 그러자 복수가 찾고 이뇨제를 먹었더니 복수는 거의 다 빠졌지만 온몸의 근육이 다 사라져버렸다. 나를 찾아온 그녀는 열흘 뒤에 중국에 가서 간이식을 받기로 했다면서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물도 먹으면 토하는 그녀에게 할 처방이란 맨밥을 씹어먹기와 출장식 호흡과 기도뿐이었다. 그녀는 몇 번을 씹어야 잘 씹어먹는 것인지, 그리고 씹어먹으면 암도 없어지는지 궁금해했다. 음식을 잘 씹어먹으면 입안에서 소화액이 생겨 제 기능을 못하는 위를 도와주게 된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타액에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제거하는 효소와 비타민이 있는데 발암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것도 오래 씹으면 독성이 15분의 1로 약해진다고 했다. 간경화로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타액의 신세를 지는 게 현명하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생수를 한 컵 정도 마셨다. 생수는 냉장고에 있는 찬물이 아니고 끓인 것이 아닌 천연 상태의 광천수나 정수기의 물, 상수도 시설이 좋은 지역의 수돗물이면 된다. 이 생수를 한 모금씩 30번 이상 씹어 먹게 되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과일이나 채소를 반쯤 익혀서 50번 이상 씹어 먹었다. 밥은 한 숟가락을 100번 이상 씹어 먹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나 출장식 호흡을 했다. 저녁밥은 일찍 먹되 되도록 무염식을 했다. 며칠이 지나자 약간 기운이 생기면서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사히 중국에 가서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다. 박 씨는 15년 전에 간경화, 간암 진단을 받았다. 당신은 한창 혈기왕성한 40대 중반의 나이였고 세 자녀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녀 돈이 많이 들던 때였다. 병원의 젊은 의사는 담담한 말투로 별 처방이 없으니 무리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를 찾아온 그는 첫 마디부터 아주 자조적인 말투였다. 안중근 의사는 30살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큰일을 했는데 40대의 자신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하다가 죽게만 해달라고 했다. 병원이나 요양하는 곳이 아닌 직장에서 일하다 죽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직장을, 아내와 자식을 위해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는 낙원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었다. 땅속 깊은 곳,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곧 가족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가족을 즐겁게 하는 이런 마음은 일하는 데 커다란 힘과 용기를 준다. 그리고 이런 멋진 마음씨, 고귀한 희생 정신이야말로 환자의 영혼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며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의외로 오래 살았다. 엄청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장수했다는 것이다. 숭고한 영혼과 정신이 모든 역경을 넘어선 덕분이다. 사실 살려고 발버둥 쳐야,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떨어야 겁이 나는 법이다. 죽을 명분이 서면 죽음이라는 지옥이 천국이 된다. 박 씨가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가 그랬다. 홍콩에서 발행하는 화자일보에는 1909년 1월 9일자 기사에서 생명을 버리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의 마음은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었기에 손이 안정되었다. 손이 안정되었기에 탄알마다 명중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출장식 호흡의 원조인 만트라. 힌두교나 불교가 등장하기 전 고대 인도에서는 현명한 스승들이 만트라 수행을 하고 제자들에게 전수했는데 그 가운데 함사 명상 만트라가 으뜸이었다. 이 만트라는 시대를 넘어 고대의 베다 정신의 전통이 되었다. 베다는 사람이 만든 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만트라는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만트라는 불교 명상은 아니지만 붓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한 것 가운데 하나로 전통 있는 인도 요가에 속한다. 붓다는 이 만트라로 6년간 수행했다. 이 만트라의 핵심은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이다. 명상하는 동안 들이쉴 때는 함 소리를, 내쉴 때는 사 소리를 낸다. 즉, 들숨에는 함, 날숨에는 사이다. 함사 호흡 만트라는 출장식 호흡의 원조이다. 현재 인도의 불교 신자는 5%이니 불교 명상이라기보다는 힌두교 명상 또는 그냥 인도 명상이라고 하는 게 바른 말이다. 몇 년 전 고흥에서 47세 부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빈혈이 심하고 두통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4년 전에 비형간염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강경변으로 혈소판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의사는 꼼짝 말고 집안에 누워 오직 안정만을 취하라고 했다. 그녀는 누워있으나 움직이나 죽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열심히 탁구를 쳤다. 처음에는 5분 동안도 치기가 힘들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깨질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래서 울면서 탁구를 쳤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류머티즘 약이나 면역 억제제, 진통제를 먹지 않았다. 일단 류머티즘 치료제는 간이 나쁜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언니는 류머티즘을 치료하느라 10년간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과 면역 억제제를 먹다가 암에 걸렸다. 면역이 약해져서 암에 걸렸는데 암을 고치려면 면역을 높여야 하고 류머티즘을 고치려면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죽게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하루 3시간 운동해도 견딜만 했고 통증도 줄어들었다. 6개월 뒤에는 계속해서 하루 5시간 운동을 해도 통증이 없고 힘들지 않았다. 병원에 갔더니 류머티즘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류머티즘 치료제를 썼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6개월의 인내가 기적을 만든 것이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몸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되어 각종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겨 장기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체내 불순물이 누적되고 이 불순물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인체의 여기저기를 공격하여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체내 독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려면 근본적으로 몸의 기운을 순환시켜야 한다. 현대의학처럼 근본 원인을 대처하지 않고 대증요법만 치중하다 보면 병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질병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몸의 기운 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물리적으로라도 시켜야 한다. 누워 있어서는 기운 순환이 되지 않는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신진대사 기능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중환자가 몸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걷는 것이다. 정씨는 약수터를 오르내리면서 틈틈이 마을 사람들을 따라 산에 가서 토끼를 잡고 내린천 계곡의 얼음을 깨고 물고기도 잡았다. 그런 가운데 차츰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품기 시작했다. 또 어떻게 병을 대처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불치병은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조절해야 되는 병이다. 간병변, 신부전증, 암 등의 난치병은 겨울 숲과 같다. 언제 어느 때 자그마한 불씨가 생기면 몽땅 타버릴지 모르는 겨울의 숲처럼 불치병에 걸린 인체는 작은 실수에도 망가지게 된다. 한 번의 과식, 한 번의 스트레스, 한 번의 과로로 몸이 부서진다. 그래서 불치병 환자는 조그만 불씨라도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숲이 우거지면서 웬만한 불씨에도 끄떡없는 건강한 숲이 되는 것처럼 중환자 역시 서두르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름이 올 때까지 조심하면서 몸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 그 기간은 계절의 변화처럼 반년 정도가 걸린다. 누구든지 몸이 아프면 통증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면 짜증이 난다. 통증과 짜증은 몸과 마음의 기운이 막혀 생기는 현상이다. 사람마다 이 현상에 나름대로 대처하며 조절해야 한다. 이 조절 능력이 생겨야만 난치병, 불치병을 극복할 수가 있다. 조심과 인내야말로 불치병 치료의 기본이다. 대사질환은 고혈압, 높은 혈당과 중성지방, 염증 수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있을 때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신장 치료가 우선이다. 나는 이 박사에게 오령산의 구기자, 산사, 곡정초, 하고초를 추방하여 처방하였다. 소화력이 약하기에 숭늉을 먼저 반쯤 꼭꼭 씹어 먹은 뒤에 한약을 먹도록 했다. 이런 체질은 현미밥도 소화하지 못한다. 밀가루도 해롭다. 백미는 더 해롭다. 묵은 쌀인 진창미로 만든 누룽지를 끓여 누른밥을 먹고 이 누룽지를 태워 숭늉을 만들어 마시게 했다. 우리 전통시장이나 장날시장에 가면 진창미로 만든 누룽지가 차고 넘친다. 반찬은 오래 묵은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을 구해서 식품 첨가제로 썼다. 고추장과 된장, 간장은 콩 단백질로 만든 발효식품이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다. 위장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고 췌장에서 생산한 인슐린이 위장으로 가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오래 묵은 간장이나 오래 묵은 고추장, 된장을 먹으면 거북한 위장이 편해진다. 췌장을 돕는 역할도 하고 인슐린 생성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 박사는 특히 추젓이 입에 맞았다. 3에서 4년 묵은 완전히 성숙한 천일염으로 담근 추젓을 좋아했다.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지만 나쁜 소금은 암염이나 정제염일 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미네랄이 잔뜩 들어있어 몸에 좋다. 적당량을 먹는 건 괜찮다. 단 신장 기능이 원활치 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간수를 뺀 묵은 천일염은 단맛이 강하다. 그리고 가을에 잡은 새우를 참새우라고 하는데 덩치가 작고 귀해서 다른 새우들보다 비싸다. 이 참새우를 천일염으로 숙성시킨 것이 바로 추젓이다. 이 박사는 또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약간 익혀 먹었다. 껍질과 속은 뺐다. 물은 생수를 사서 먹었다. 수돗물은 염소로 살균된 물이라 생기가 죽은 물이다. 생기가 살아있는 물은 끓여도 생기가 그대로 살아있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다. 몸이 약한 이 박사는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걷기는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빨리 걷다 보면 열이 위로 올라가 머리는 뜨거워지고 하반신은 차가워진다. 감기에 걸린 듯 두통이 생기고 코가 막히고 위가 개운치 않고 뭔가 꽉 찬 기분이 드는 것은 대부분 머리가 뜨거워진 데서 비롯된다. 천천히 걸으면 기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위가 차갑고 하반신이 따뜻해져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두한족열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박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다. 명품 구경 삼아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1시간이 걸렸다. 하루 2차례씩 걸었다. 나는 팔 굽혀 펴기를 권했다. 한 번에 10개씩 10번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도 못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10개씩 10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석 달 후에는 대사증후군이 없어졌다. 팔, 다리도 굵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때부터 그녀는 백화점을 구경하는 대신 집 근처 야산에 올라갔다. 대사증후군은 최근에 생긴 병이다. 1만 년 전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움직이던 몸을 움직이지 않자 나타난 질환이다. 먼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걷고 움직이면
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30대 김 과장도 걸어서 대사증후군을 이겨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 질환이다. 암이나 중풍, 치매 따위가 이 질환에 속한다. 김 과장은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걸었다. 출근길에 1시간, 퇴근길에 1시간씩 걸었다. 배낭에 검은색 숭늉을 담은 보온병을 넣고 수시로 숭늉을 마시면서 걸었다. 직장에서도 오직 숭늉만을 마셨다. 의사가 권하는 1.5리터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 숭늉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면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므로 자연히 많이 마실 수가 있다. 흔히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될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길이는 지구 둘레의 2.5배인 10만 킬로미터이고 미생물은 약 100조 개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이 혈관들이 깨끗하고 미생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특히 좋은 미생물이 몸속에 많으면 건강하고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건강을 잃는다. 면역력이 높다는 말은 좋은 미생물이 몸에 많다는 것이다. 묵은 간장, 된장, 고추장에는 좋은 미생물을 기르는 단백질 효소가 많이 있다. 효소가 좋으면 오래 묵어도 맛이 변하지 않지만 효소가 나쁘면 부패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은 얼마나 좋은 발효식품을 먹어서 얼마나 좋은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로 귀결된다. 미생물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면 미생물이 인체를 돕는 쪽으로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소가 생겨 인체를 못쓰게 만든다. 양조장의 종균인 미생물도 욕심 많은 사람이 다루면 사나운 미생물이 되어 맛이 좋지 않거나 발육을 멈춰 술맛이 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경어 스님의 제자 해월 스님은 신도집을 방문하면 장독대부터 찾아서 된장 맛을 봤다고 한다. 된장 맛이 좋으면 불심이 좋다고 칭찬해줬고 고약한 맛이 나면 불심이 부족하다며 야단을 쳤다고 한다. 담그는 사람의 기운이 장에 있는 효모에 전달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병에 걸려도 잘 사는 법 2편입니다. 저자는 김영길, 출판사는 서울 셀렉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경을 쓰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먼저 심장 근육이 굳어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기가 막혀 열이 위로 올라갑니다. 평소 간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간은 근육과 한 통속입니다. 간이 좋으면 근육도 튼튼하고 간이 약하면 근육도 허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충격을 받으면 심장 근육과 혈관이 경직되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을 내리고 가슴 답답한 것을 풀려면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경직된 근육이 이완될까요? 심호흡이란 날숨을 길게 하는 호흡법입니다. 중병 환자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도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며 숨을 쉬면 아픔이 줄어듭니다. 한많은 여인네들이 땅이 꺼짓듯이 깊은 한숨을 쉬는 것도 날숨을 길게 하는 이런 호흡을 하면 답답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속이 상하면 심장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럴 때 날숨인 한숨을 쉬면 심장 근육이 이완되면서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근육이 경직되고 근육이 경직되면 몸이 아픕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역시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체는 자동으로 앓는 소리를 낸다든가 한숨을 쉬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호흡은 단순히 코와 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세포, 세포 내 기관, 분자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결국 DNA와 관련이 깊습니다. 심호흡을 하면, 즉 날숨을 길게 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졸도를 한다고 했죠. 졸도를 막는 비방은 출장식 수식관을 바탕으로 한 호흡에 있습니다. 숨을 잘 쉬면 고혈압도 내려가고 간 기능도 좋아지고 가슴 답답한 것, 목구멍이 막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죠? 행복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고 불행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행복하려면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세상을 자기 가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발버둥합니다. 절이 싫다고 중이 떠날 게 아니라 절이 좋아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비록 협소한 공간이지만 앉아있을 때도 출장식 수식관 호흡을 하고 걸을 때도 출장식 수식관 호흡을 하십시오. 선종의 대가인 달마대사를 알죠? 그는 9년 동안 동굴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달마대사는 그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흡만 했습니다. 단지 호흡만으로 엄청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달마대사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10년 가까이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서 숨쉬기 하나로 건강한 정신과 육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수필집 감옥에서의 사색을 쓴 신영복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를 알죠. 신영복은 20년 동안,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감옥을 나왔고 웃으면서 대통령도 하고 작가도 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20년, 27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웃음도 출장식 호흡의 하나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항상 즐거웠겠습니까? 신영복은 박정희와 그 일당들을 때려 죽이고 싶었을 테고 만델라는 백인들을 몽땅 없애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속상해도 호흡을 하고 속상해도 웃었습니다. 호흡하다 보면 즐거워지고 웃다 보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어려움을 겪는 게 인생이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가는 게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좋은 약이나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의학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약효는 20%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80%는 플라시보 효과, 즉 가짜약 효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많은 말기 중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어떻게 숨을 쉬고 죽을 듯 아픈 게 덜하고 물 한 모금이라도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중증 식욕부진에 시달리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을 거라던 사람들이 기사 회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들은 죽음 직전에 대한산삼을 먹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산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100년 묵은 산삼, 1억 원이 넘는 산삼을 여러 뿌리 먹고도 죽을 사람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산삼을 먹고 살아나는 경우는 자주 봤습니다. 학교가 재구시를 못할 때 대한학교가 있듯 산삼이 이름만 유명한 채 재구시를 못할 때 만병통치 역할을 하는 대한산삼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살아날 거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믿는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생기며 병을 이겨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 100년 묵은 삼삼보다 더 효과 있는 대한산삼이 되도록 하십시오.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중풍을 맞아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을 연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큰 행운을 잡은 사람들과 엄청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그들이 당한 행운과 불운이 본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즉,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불평불만이 가슴에 가득 찼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도 아랑곳 없이 밝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큰 행운이니 큰 불행이니 하는 것은 그 행운과 불운의 가운데에 호련히 서 있는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인도의 도시 바라나시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 강물을 마십니다. 강물은 수백만 명의 바라나시의 시민이 버리는 생활하수로 오염되어 있고 그들이 내버리는 송장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송장 썩은 물을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생명수로 여깁니다. 이곳에서는 송장 썩은 물이 산삼입니다. 인간의 관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찾아온 불치병 환자들이 이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한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도 송장 썩은 물인 겐지스강의 물을 생명수로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통증으로 고통받던 어느 말기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단히 마약성 진통제를 써도 소용이 없는데 고스톱을 치면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밥 먹기보다는 화투놀이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는 날까지 고스톱을 치면서 고통 없이 살다 갔습니다. 화가인 어느 말기암 환자는 죽는 날까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면 아프지 않고 그림에서 손을 떼면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지휘자 본 카라야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말기 류머티즘 관절염은 가장 통증이 심한 병의 하나로 고단위 진통제로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증으로 고통받던 그는 지휘봉을 잡으면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화투를 치건 그림을 그리건 지휘를 하건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진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간경화 증세를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간경화의 초기 증세는 50% 이상 치료가 되는 병인데 불치병이라 여겨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한다. 포기하는 순간 그 병은 불치병이 되금한다. 편지와 전화로 연락을 하던 간암 환자가 있었다. 3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플로리다에 사는 50대 남자였다. 놀랍게도 그는 자기 병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 열중하면서 즐겁게 살았다. 죽는 날까지 덜 아프고 기운나게 하는 처방을 구했지 추워도 암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다가 암세포가 머리로 전이되어 뇌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경과가 좋아 의식은 또렷했으나 일절 음식을 먹지 못했다. 물도 삼키기가 힘들었다. 의사도 걱정했다. 아무리 자동차 수리를 잘 해놔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꿈꾸는 것 같은 반의식 상태에서 내가 말해준 대한산삼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해장국밥이 나타났다. 국밥을 먹고 벌떡 일어나는 영상이 선명하게 보인 것이다. 마치 꿈의 산신령이 산삼을 들고 나와 너는 이 산삼을 먹으면 기사회생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삼 자리에 해장국밥이 있었다. 그 국밥은 시래기 국밥에 매운 양념을 한 것이었다. 부인은 해장국밥을 찾는 남편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곤욕스러웠다. 그들이 사는 플로리다 주에는 국밥을 파는 식당이 하나도 없었다. 시래기와 해장국용 매운 양념을 구할 수가 없었다. 아니 미국에 와서 국밥을 해먹은 적도 국밥 생각을 한 적도 없었다. 부인은 수소문 끝에 동포 할머니가 해장국밥을 만들어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암 수술을 받은 그 할머니는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먹기만 하면 다 토했는데 시래기 국밥만은 예외였다고 한다. 할머니는 한국에서 시래기를 가져다가 하루 세끼 오직 국밥만을 먹었다. 부인이 할머니에게 얻은 해장국밥을 들고 병실에 들어섰다. 남편은 국밥 냄새를 맡는 순간 정신이 개운해지고 몇 숟가락을 먹자 목구멍과 뱃속이 시원하게 뚫리며 눈앞이 환해졌다. 허겁지겁 순식간에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어치웠다.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사람이 물보다 쉽게 국밥을 마시다시피 먹은 것이다. 해장국밥은 그에게 산삼 역할을 한 대한산삼이었다.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웰빙 식품으로 조상들의 지혜가 소복하게 담겨있다. 시래기 덕분인지 전실암에 걸린 이 남자는 죽을 것이라는 날짜를 3년 이상 넘기고 여전히 살아있다. 주위 사람들도 시래기가 최고의 항암제라 여겨 집집마다 시래기를 수입하여 해장국을 만들어 먹었다. 40대인 이 여사는 모태 감염된 비형 간염이 있어 젊은 시절부터
몸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간경화가 왔다. 그녀는 간경화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시합에 나가고 지리산 종단, 설악산 종단을 했다. 운동 맞는 신화에 빠진 탓이다. 그러자 복수가 찾고 이뇨제를 먹었더니 복수는 거의 다 빠졌지만 온몸의 근육이 다 사라져버렸다. 나를 찾아온 그녀는 열흘 뒤에 중국에 가서 간이식을 받기로 했다면서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물도 먹으면 토하는 그녀에게 할 처방이란 맨밥을 씹어먹기와 출장식 호흡과 기도뿐이었다. 그녀는 몇 번을 씹어야 잘 씹어먹는 것인지, 그리고 씹어먹으면 암도 없어지는지 궁금해했다. 음식을 잘 씹어먹으면 입안에서 소화액이 생겨 제 기능을 못하는 위를 도와주게 된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타액에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제거하는 효소와 비타민이 있는데 발암물질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한 것도 오래 씹으면 독성이 15분의 1로 약해진다고 했다. 간경화로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타액의 신세를 지는 게 현명하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생수를 한 컵 정도 마셨다. 생수는 냉장고에 있는 찬물이 아니고 끓인 것이 아닌 천연 상태의 광천수나 정수기의 물, 상수도 시설이 좋은 지역의 수돗물이면 된다. 이 생수를 한 모금씩 30번 이상 씹어먹게 되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과일이나 채소를 반쯤 익혀서 50번 이상 씹어먹었다. 밥은 한 숟가락을 100번 이상 씹어먹었다. 그리고 앉아있을 때나 걸을 때나 출장식 호흡을 했다. 저녁밥은 일찍 먹되 되도록 무염식을 했다. 며칠이 지나자 약간 기운이 생기면서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사히 중국에 가서 간이식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다. 박 씨는 15년 전에 간경화, 간암 진단을 받았다. 당신은 한창 혈기왕성한 40대 중반의 나이였고 세 자녀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 다녀 돈이 많이 들던 때였다. 병원의 젊은 의사는 담담한 말투로 별 처방이 없으니 무리하지 말고 편히 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를 찾아온 그는 첫 마디부터 아주 자조적인 말투였다. 안중근 의사는 30살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큰일을 했는데 40대의 자신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었으니 열심히 일하다가 죽게만 해달라고 했다. 병원이나 요양하는 곳이 아닌 직장에서 일하다 죽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직장을, 아내와 자식을 위해 행복하게 삶을 마감하는 낙원으로 생각하겠다는 것이었다. 땅속 깊은 곳,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일한다. 그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곧 가족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는다.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가족을 즐겁게 하는 이런 마음은 일하는데 커다란 힘과 용기를 준다. 그리고 이런 멋진 마음씨, 고귀한 희생 정신이야말로 환자의 영혼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준다.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며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의외로 오래 살았다.
엄청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장수했다는 것이다. 숭고한 영혼과 정신이 모든 역경을 넘어선 덕분이다. 사실 살려고 발버둥 쳐야,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떨어야 겁이 나는 법이다. 죽을 명분이 서면 죽음이라는 지옥이 천국이 된다. 박 씨가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가 그랬다. 홍콩에서 발행하는 화자일보에는 1909년 1월 9일자 기사에서 생명을 버리려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의 마음은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었기에 손이 안정되었다. 손이 안정되었기에 탄알마다 명중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출장식 호흡의 원조인 만트라. 힌두교나 불교가 등장하기 전 고대 인도에서는 현명한 스승들이 만트라 수행을 하고 제자들에게 전수했는데 그 가운데 함사 명상 만트라가 으뜸이었다. 이 만트라는 시대를 넘어 고대의 베다 정신의 전통이 되었다. 베다는 사람이 만든 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만트라는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만트라는 불교 명상은 아니지만 붓다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한 것 가운데 하나로 전통 있는 인도 요가에 속한다. 붓다는 이 만트라로 6년간 수행했다. 이 만트라의 핵심은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이다. 명상하는 동안 들이쉴 때는 함 소리를, 내쉴 때는 사 소리를 낸다. 즉, 들숨에는 함, 날숨에는 사이다. 함사 호흡 만트라는 출장식 호흡의 원조이다. 현재 인도의 불교 신자는 5%이니 불교 명상이라기보다는 힌두교 명상 또는 그냥 인도 명상이라고 하는 게 바른 말이다. 몇 년 전 고흥에서 47세 부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빈혈이 심하고 두통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14년 전에 비형간염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3년 뒤에는 강경변으로 혈소판이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의사는 꼼짝 말고 집안에 누워 오직 안정만을 취하라고 했다. 그녀는 누워있으나 움직이나 죽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열심히 탁구를 쳤다. 처음에는 5분 동안도 치기가 힘들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깨질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그래서 울면서 탁구를 쳤다. 그러나 아무리 아파도 류머티즘 약이나 면역 억제제, 진통제를 먹지 않았다. 일단 류머티즘 치료제는 간이 나쁜 사람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언니는 류머티즘을 치료하느라 10년간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과 면역 억제제를 먹다가 암에 걸렸다. 면역이 약해져서 암에 걸렸는데 암을 고치려면 면역을 높여야 하고 류머티즘을 고치려면 면역 억제제를 써야 하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죽게 되었다. 석 달이 지나자 하루 3시간 운동해도 견딜만 했고 통증도 줄어들었다. 6개월 뒤에는 계속해서 하루 5시간 운동을 해도 통증이 없고 힘들지 않았다. 병원에 갔더니 류머티즘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죽을 것 같은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류머티즘 치료제를 썼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6개월의 인내가 기적을 만든 것이다.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몸의 기운이 제대로 순환되어
각종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기혈순환에 장애가 생겨 장기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체내 불순물이 누적되고 이 불순물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인체의 여기저기를 공격하여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체내 독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려면 근본적으로 몸의 기운을 순환시켜야 한다. 현대의학처럼 근본 원인을 대처하지 않고 대증요법만 치중하다 보면 병이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재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질병은 더욱 악화되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몸의 기운 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물리적으로라도 시켜야 한다. 누워 있어서는 기운 순환이 되지 않는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 신진대사 기능이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중환자가 몸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걷는 것이다. 정씨는 약수터를 오르내리면서 틈틈이 마을 사람들을 따라 산에 가서 토끼를 잡고 내린천 계곡의 얼음을 깨고 물고기도 잡았다. 그런 가운데 차츰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품기 시작했다. 또 어떻게 병을 대처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불치병은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조절해야 되는 병이다. 간병변, 신부전증, 암 등의 난치병은 겨울 숲과 같다. 언제 어느 때 자그마한 불씨가 생기면 몽땅 타버릴지 모르는 겨울의 숲처럼 불치병에 걸린 인체는 작은 실수에도 망가지게 된다. 한 번의 과식, 한 번의 스트레스, 한 번의 과로로 몸이 부서진다. 그래서 불치병 환자는 조그만 불씨라도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숲이 우거지면서 웬만한 불씨에도 끄떡없는 건강한 숲이 되는 것처럼 중환자 역시 서두르거나 절망하지 말고 여름이 올 때까지 조심하면서 몸 상태를 조절해야 한다. 그 기간은 계절의 변화처럼 반년 정도가 걸린다. 누구든지 몸이 아프면 통증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면 짜증이 난다. 통증과 짜증은 몸과 마음의 기운이 막혀 생기는 현상이다. 사람마다 이 현상에 나름대로 대처하며 조절해야 한다. 이 조절 능력이 생겨야만 난치병, 불치병을 극복할 수가 있다. 조심과 인내야말로 불치병 치료의 기본이다. 대사질환은 고혈압, 높은 혈당과 중성지방, 염증 수치,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있을 때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신장 치료가 우선이다. 나는 이 박사에게 오령산의 구기자, 산사, 곡정초, 하고초를 추방하여 처방하였다. 소화력이 약하기에 숭늉을 먼저 반쯤 꼭꼭 씹어 먹은 뒤에 한약을 먹도록 했다. 이런 체질은 현미밥도 소화하지 못한다. 밀가루도 해롭다. 백미는 더 해롭다. 묵은 쌀인 진창미로 만든 누룽지를 끓여 누른밥을 먹고 이 누룽지를 태워 숭늉을 만들어 마시게 했다. 우리 전통시장이나 장날시장에 가면 진창미로 만든 누룽지가 차고 넘친다. 반찬은 오래 묵은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을 구해서 식품 첨가제로 썼다. 고추장과 된장, 간장은 콩 단백질로 만든 발효식품이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다. 위장에서는 단백질을 분해할 수 없고 췌장에서 생산한
인슐린이 위장으로 가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래서 오래 묵은 간장이나 오래 묵은 고추장, 된장을 먹으면 거북한 위장이 편해진다. 췌장을 돕는 역할도 하고 인슐린 생성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 박사는 특히 추젓이 입에 맞았다. 3에서 4년 묵은 완전히 성숙한 천일염으로 담근 추젓을 좋아했다. 소금이 몸에 나쁘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지만 나쁜 소금은 암염이나 정제염일 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미네랄이 잔뜩 들어있어 몸에 좋다. 적당량을 먹는 건 괜찮다. 단 신장 기능이 원활치 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간수를 뺀 묵은 천일염은 단맛이 강하다. 그리고 가을에 잡은 새우를 참새우라고 하는데 덩치가 작고 귀해서 다른 새우들보다 비싸다. 이 참새우를 천일염으로 숙성시킨 것이 바로 추젓이다. 이 박사는 또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약간 익혀 먹었다. 껍질과 속은 뺐다. 물은 생수를 사서 먹었다. 수돗물은 염소로 살균된 물이라 생기가 죽은 물이다. 생기가 살아있는 물은 끓여도 생기가 그대로 살아있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다. 몸이 약한 이 박사는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걷기는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빨리 걷다 보면 열이 위로 올라가 머리는 뜨거워지고 하반신은 차가워진다. 감기에 걸린 듯 두통이 생기고 코가 막히고 위가 개운치 않고 뭔가 꽉 찬 기분이 드는 것은 대부분 머리가 뜨거워진 데서 비롯된다. 천천히 걸으면 기혈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 위가 차갑고 하반신이 따뜻해져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두한족열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박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다. 명품 구경 삼아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1시간이 걸렸다. 하루 2차례씩 걸었다. 나는 팔 굽혀 펴기를 권했다. 한 번에 10개씩 10번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도 못했는데 한 달쯤 지나자 10개씩 10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석 달 후에는 대사증후군이 없어졌다. 팔, 다리도 굵어졌다. 자신감이 생겼다. 이때부터 그녀는 백화점을 구경하는 대신 집 근처 야산에 올라갔다. 대사증후군은 최근에 생긴 병이다. 1만 년 전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움직이던 몸을 움직이지 않자 나타난 질환이다. 먼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걷고 움직이면 병은 저절로 사라진다. 대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30대 김 과장도 걸어서 대사증후군을 이겨냈다.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 질환이다. 암이나 중풍, 치매 따위가 이 질환에 속한다. 김 과장은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 출장식 호흡을 하면서 걸었다. 출근길에 1시간, 퇴근길에 1시간씩 걸었다. 배낭에 검은색 숭늉을 담은 보온병을 넣고 수시로 숭늉을 마시면서 걸었다. 직장에서도 오직 숭늉만을 마셨다. 의사가 권하는 1.5리터보다 훨씬 많이 마셨다. 숭늉은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면서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므로 자연히 많이 마실 수가 있다. 흔히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혈액순환이 잘 될까?
우리 몸에 있는 혈관 길이는 지구 둘레의 2.5배인 10만 킬로미터이고 미생물은 약 100조 개이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이 혈관들이 깨끗하고 미생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돼야 한다. 특히 좋은 미생물이 몸속에 많으면 건강하고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건강을 잃는다. 면역력이 높다는 말은 좋은 미생물이 몸에 많다는 것이다. 묵은 간장, 된장, 고추장에는 좋은 미생물을 기르는 단백질 효소가 많이 있다. 효소가 좋으면 오래 묵어도 맛이 변하지 않지만 효소가 나쁘면 부패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은 얼마나 좋은 발효식품을 먹어서 얼마나 좋은 미생물을 갖고 있느냐로 귀결된다. 미생물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면 미생물이 인체를 돕는 쪽으로 활성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소가 생겨 인체를 못쓰게 만든다. 양조장의 종균인 미생물도 욕심 많은 사람이 다루면 사나운 미생물이 되어 맛이 좋지 않거나 발육을 멈춰 술맛이 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불교를 대표하는 경어 스님의 제자 해월 스님은 신도 집을 방문하면 장독대부터 찾아서 된장 맛을 봤다고 한다. 된장 맛이 좋으면 불심이 좋다고 칭찬해줬고 고약한 맛이 나면 불심이 부족하다며 야단을 쳤다고 한다. 담그는 사람의 기운이 장에 있는 효모에 전달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